전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포식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돈 한 푼 못 벌어가는 시장을 조성하겠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오늘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코어 힌트가 나왔습니다. 마라톤 디지털이 이번에 전환사채를 공모해서 비트코인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 최근에 이런 움직임 보였던 거 누구 있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비트코인 엄청나게 빚까지 내가지고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세계 1위 채굴기업인 마라톤까지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라톤 디지털의 CEO 프레드 틸이 얘기해준 게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전환사채가 초과 청약됐다. 이 마라톤 디지털 주식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초과됐다. 그 얘기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마라톤 디지털이라는 이 채굴 1위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또한 어떤 걸 매수하기 위한 전환사채입니까?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회사 주식 담보로 빚을 냈다. 왜 이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보면 하반기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레드 틸이 비트코인 추가 구매 준비하게 하면서 누구를 태그했습니까? 비트코인의 미친 남자 세일러 형님을 태그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채굴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특성상 이 채굴자가 매우 중요하다. 채굴자가 곧 비트코인 핵심 공급자입니다. 근데 그 공급 역할의 최우두머리에 있는 채굴계의 블랙록이라고 볼 수 있는 마라톤 디지털이 왜 빚까지 내가지고 비트코인 지금 이 시기에 매집하려고 할까?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의 시가총액인 2위인 클린스파크에 비해서도 2배가 조금 안 되지만 매우 큰 격차를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1위 채굴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미국에서 마라 프리 채굴하는 모든 블록에 메이드 인 USA 스탬프가 찍혀 있다 라고 하면서 마라톤에서 채굴하는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원산지가 미국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핵심적으로 마라풀 메이드 인 USA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게 뭡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나와서 우리는 남아있는 아직 채굴되지 않은 모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왜 지금 선거가 시작되기 전, 미국의 대선이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기 전 왜 1위 채굴 기업이 엄청난 비트코인을 매집을 위한 전환사채를 발행했을까? 여기 물음표를 던져보면 시즌이 종료가 될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뱅가드와 블랙록,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와 2위 자산운용사는 마라톤 지분을 20%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6월 달에 블랙록이 마라톤 주식을 100%나 더 추가 매집을 했는데,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냐? 이때 6월달 당시 비트코인 계속 하락하면서 시즌 종료 얘기 나오고, 심지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리셋이 되고 있던 그 시기에 왜 블랙록은 마라톤 주식을 추가 매집했을까? 그들이 지금 시장을 흔들어 놓고 수면 아래에서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찰력 있게 보셔야 지금의 이 지루한 괴로운 흔들기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수요단은 어디입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잘 유입이 되다가 이번 블랙 먼데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터진 날 엄청난 유출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다시 조금씩 유입세로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이때 당시에 모든 대다수의 기관들에서 큰 매도들이 발생을 하면서 패닉셀이 나왔다. 근데 유일하게 가장 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기관 블랙록의 IBIT는 단 한 차례의 유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이 블랙 먼데이가 이루어진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을 때도 블랙록 현물 ETF에서는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유출이 되고 매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도 한번 물음표를 띄워보고, 더 재밌는 사실, 현재 마라톤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2위 채굴 기업인 클린스파크 CEO 잭 브래드포드까지 어떤 발언을 공식석상에 해줬습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마이닝 풀 옵션을 더욱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풀을 출시할 거다.
더 열심히 비트코인 채굴하겠다, 채굴 경쟁에 더 빡세게 뛰어들겠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스파크 풀 또한 마라톤 디지털 풀과 비슷한 5% 규모로 확장이 된다. 그럼 더욱더 채굴하려고 경쟁하고, 채굴 경쟁을 하면은 어떤 것이 올라갑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중장기적으로 해시레이트 흐름과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트루 해시레이트인 이 보라색의 움직임과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은 최근에 큰 조정이 있었지만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채굴자들이 이제 잠깐 한번 영세한 채굴자들 죽여놓고 시장 가격 폭락시키면서 개미 털어준 이후에 다시금 공장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비트코인 적극적으로 채굴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마라톤 디지털과 클린스파크는 미국발 채굴 기업이다. 그 반대급부는 누굽니까? 우지안 산하에 있는 중국발 최대 채굴 기업인 비트디어. 근데 비트디어 또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그리고 총 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무려 50% 증가했다.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라는 보고서를 떡하니 올려주면서 우리도 지금 죽지 않았어. 우리도 미국 너네한테 채굴 경쟁, 채굴 패권 뺏기지 않을 거고 더 열심히 채굴할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고 채굴자들이 엄청난 항복을 하면서 채굴자들의 수익이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시점, 이런 식으로 깎인 이후에 다시 채굴자들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지금 이 자리, 어떻게 보면 채굴자들이 다시 공장을 전면 가동하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전면 가동해서 서로 채굴을 하기 위해 경쟁한다. 그리고 채굴자들은 어떻게 해야 본인들의 수입을 가장 올릴 수 있겠습니까? 비트코인 많이 채굴하고 비트코인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려면 핵심 채굴자들을 가지고 있는 뱅가드, 블랙록 이런 전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포식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폭락시켜서 아무리 비트코인 많이 채굴해도 돈 한 푼 못 벌어가는 시장을 조성하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 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들의 의도를 심층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업계 원탁회의 주최 의원이 미국 행정부 몇 주 안에 긍정적인 성명 발표를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이런 힌트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업계들과 해리스 부통령이 원탁회의에서 활기차고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 어쨌든 간에 혹자분들은 해리스 지금 쇼하는 거고 결국에 대통령 되고 나면 가상자산 시장 부셔버릴 거고 게리 겐슬러가 한 거랑 똑같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11월 대선까지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일단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쨌든 포퓰리즘과 민심을 잡기 위해서 활기차고 긍정적인 대화 오고 가고 좋은 얘기들을 해줘야 크립토 유권자들이 본인을 뽑아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기업들이 미국에서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는 로드맵이 논의될 거다. 분명히 이제 좋은 얘기 해리스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대표 후원단체인 슈퍼팩이 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누굽니까? 공화당의 존 디튼, 리플 변호사로 유명한 존 디튼과 지금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리 겐슬러와 한편이었던 엘리자베스 워렌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슈퍼팩에서 이 존 디튼에게 85만 달러의 투자를 하면서 적극적인 후원을 나서고 있다. 그거는 뭡니까? 엘리자베스 워렌 죽이겠다. 그래서 지금 내러티브가 뭐냐? 크립토 시장에서 엄청난 후원을 동반해주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선거에서 매우 유리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선거에서는 돈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를 잘 하려면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내러티브가 퍼지고 있다는 것, 크립토 유권자들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의 핵심 임원 같은 경우에 크립토 ETF는 새로운 자산 유형이며 이제 인덱스로도 확장될 것이다. 여러 가지 크립토 관련, 가상자산 관련 ETF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여러 인덱스가 생긴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선택지와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펀드 ETF가 도입되는 속도는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다.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아무도 출시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이더리움까지 승인이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타자부터 쭉쭉쭉 출시될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묶고 뭐 이더리움 솔라나 묶고 다 같이 묶어서 하는 인덱스 펀드들도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선택권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또 재밌는 것이 지금 확인됐는데,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기존의 신탁펀드로 있었던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펀드의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가격을 압박했습니다. 근데 최초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환매 물량이 0을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입세로 피벗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 가장 강력한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거. 이것을 인용하면서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서 제로 유출 첫날이 기록됐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만약에 지금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서 0으로 유출세가 줄어들고 다른 ETF로 큰 수요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지금까지 언더퍼폼 했지만 충분히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재미난 사실, 지난주 크립토 펀드 핵심 유입을 보면 굉장히 큰 유출이 있었던 지지난주보다 이런 식으로 유출세로 다시 피벗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어떤 크립토로 대형 유입이 들어왔냐? 비트코인으로는 굉장히 작은 유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으로 기관들의 엄청난 유입이, 펀드로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반데포페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힌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대비 이더의 강세를 볼 수 있는 이더 BTC 차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쏟아져 내렸지만 저점을 찍고 피벗하는 움직임, 이더리움이 다시금 튀어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 알트의 왕인 이더가 다시 튀어 오르고 반등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낙폭이 컸던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AWS가 블록체인 노드 러너 블루프린트들을 사용해 대표적인 비트코인 레이어 2인 스택스 블록체인 노드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공개했다. 지금 봤을 때 최고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스택스를 왜 밀어주려고 할까? 여기에도 물음표를 던져보면 이번 사이클에 스택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트래킹해서 나가야 되는 핵심 크립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 두 개는 뭡니까? 첫 번째는 대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핵심 레거시 기관들은, 골드만삭스는 침체 확률을 15에서 25% 올리고, 또 UBS는 또 반대로 침체 확률을 60에서 53%로 낮췄다. 이런 식으로 침체에 대한 의견도 통일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미국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을 체크해보면 엄청난 미실현 손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실현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뭡니까? 가파르게 금리 올리면서 대다수의 은행들은 자산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금리를 내려주면 채권 가격 상승하기 때문에 은행들을 살려줄 수 있는 거, 금리를 내려주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의 챕터 11의 파산이 급증하면서 2024년 상반기 총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심지어 중소기업이 파산 신청한 것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얼마나 큰 수치로 지금 파산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산한다. 미국의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미국은 어떤 칼을 뽑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돈을 풀어주는 가장 높으신 분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시장을 부양해 주려고 하고 있고,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기고, 그리고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은 미국채 또다시 발행하고 바이백 프로그램 하면서 유동성 풀어주고, 그리고 해리스 당선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화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부 계좌 TGA 쌓아놓은 현금들 전부 다 방출하면서 돈잔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은 11월 초에 이뤄지고, 옐런이 돈을 푸는 가장 스퍼트를 내주는 거 10월에 최고조에 달할 거다. 올해는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더 좋은 시기가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갈 것이다. 지금 아서 헤이즈 또한 이번에 굉장히 장문의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미국의 위험한 상황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높으신 분들이 나서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체크해야 되는 거, 내일 발표될 바로 CPI입니다.
CPI 같은 경우는 핵심, 대형, 월가,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이 예측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해서 똑같이 3%로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난달 대비 0.1% 하락한 수치로 나올 거다. 어쨌든 모든 기관들이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기관보다는 지금 흐름대로 잘 안정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고, 또 중요한 사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CPI가 긍정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9월 달에 무리 없이 파월이 50bp 빅컷이나 빅스텝 인하를 해주면서 유동성 공급해줄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형성이 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CPI 여러분들이 잘 트래킹해서 체크하시길 바라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체크해보면 비트코인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하필 비트코인 이렇게 흔들어주고 약보합, 약세 장세에서 왜 엄청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을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비트코인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본인들의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해서 본인들의 커스터디로 이동시키거나,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을 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가장 큰 수요 단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유입량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큰 패턴으로 보면 지난 21년 사이클 같은 경우도 확장 쐐기를 만들어줬고, 이 쐐기 상단을 돌파해준 이후에 역사적인 신고점 갱신을 했고, 지금도 뭡니까? 확장 쐐기를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확장 쐐기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차트 분석 한번 도와드리면, 지금 이 확장 쐐기, 이 쐐기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무빙이 나와야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추세가 반전됐고 이제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확장 쐐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히 100%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쐐기 하단을 테스트 해주러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48K 구간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금 쐐기 상단 터치해 줄 것이고, 이 쐐기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 시점이 우리가 이 기나긴 약세 확장 쐐기 기간을 지나서 후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도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가장 큰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의 움직임을 체크해보면, 갈색 고래는 지금 약간의 관망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한 트레이딩하는 보라 고래들은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면서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단 지지 구간은 55K와 50K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기치 못한 악재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정을 나온다라고 해도 지지를 50K는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다.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65K의 저항 그리고 70K의 저항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지지와 저항 잘 보시고 단기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